빅머니는 계속됩니다. 오늘 시장에서 마감까지 시작을 면밀히 체크하신 신중한 여러분에게 1부에 이어서 2부도 제가 여러분을 퍼스트 클래스로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자, 추석 앞두고 전반적인 추세 하락 좀 보이고 있는 아시아 증시. 지금 좀 전에 보니까 또 니케이 상해는 상승 반전을 또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또한 외국인의 그 수급에 있어서 매수세 좀 증가하면서 낙폭을 지금 장 초반에 비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현재 0.08% 소폭 하락하면서 3,123선 거래되고 있고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낙폭이 큽니다. 지금 현재 1.11%대 1,026선에 거래가 되고 있군요. 하지만 코스닥은 당연히 LNF 지금 급등세가 좀 눈에 띄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오늘 또 이 시간 진행하면서 좀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빅머니 2부 첫 순서 주머니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각 수급 주체들은 어떤 종목들 주머니에 담고 있는지 수급 상위 종목 살펴보고 이 중에서 좀 더 살펴봐야 될 종목은 매매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월요일 주머니 전문가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희 고문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잠시 후에 자세한 분석 들어볼 수 있도록 하고요. 먼저 고은별 캐스터가 외국인들 수급 상위 종목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은별 캐스터, 고! 네, 외국인의 수급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세 가지 종목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먼저 확인해 볼 종목은요.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입니다. 바로 에코프로 BM인데요. 코스닥 시장이 깊게 밀리고 있는 와중에도 코스닥 시가총액 2위 기업인 에코프로 BM은 오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42만 원을 터치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롭게 쓰기도 했는데요. 에코프로 BM은 2019년 3월에 상장을 했었죠. 당시 공모가는 4만 8천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2년 반 만에 무려 주가가 8배 이상이 뛰어올랐습니다. 최근 주가 급등의 이유는요. SK이노베이션과의 계약 체결이 있겠죠. 3년간 10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증권가에서는 에코프로 BM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가 역시 5거래일 연속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계약 체결 호재에 외국인은 연일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일부터 전거래일까지 무려 1,183억 원을 순매수했는데요. 반면 개인과 기관은 매도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뒤에는 상승폭을 소폭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견조한 움직임 이어가고 있고요. 1.4%가량 오름세가 집계가 되면서 40만 6,100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3거래일 연속 매수 행렬을 보이면서 주가 역시나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SKI테크놀로지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I테크놀로지는요, 지난 9일 앞으로 5년간 초고속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삼성증권은 5년간 연평균 41%의 성장을 기대한다면서 2023년까지 성장세를 본다면 중국의 분리막 업체의 평균 수준을 웃돌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특히나 분리막 중에서도 고품질의 양산이 가능한 업체는요. 세계에서 단 4곳에 불과한데 그중에 하나가 SKI테크놀로지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공격적인 증설로 인해서 2025년에는 생산 능력의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추가로 반영된다면 목표 주가는 더 상향 조정될 수도 있겠죠. SKI테크놀로지 오늘 오전장에는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상승 전환에 성공한 뒤에는 3%대 강세 움직임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7천 원가량 상승했고요. 23만 2,500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볼게요. 외국인들 수급 보면 우리 시장의 2차 전지에 대한 사랑이 큰 것 같습니다. 우리 고모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오늘 세 종목이 보니까 이제 2차 전지하고 IT 싸움처럼 보이는데 단기적으로는 아무래도 IT보다는 2차 전지가 훨씬 빠를 것으로 생각이 돼요. 에코프로비에 같은 거 오늘 조금 조정을 보이는데 네. 이게 지금 테마성 종목들이 지금 순환매 양상을 도는 것 같아요. 오늘 2차 전지에서는 LNF가 가장 강하거든요. 네. 이게 테마가 순환매를 돈다. 이것은 분명히 테마가 살아있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테마 이게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많이 오르긴 했는데 아직도 봐야 될 구석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오늘 SK 하이닉스를 주머니에 닫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이게 이제 지난 8월 초에 이제 급락을 했죠. SK 하이닉스 급락한 게 아니라
이제 외국인 매도에 의해서 지수가 급락을 하고 삼성전자를 깃발로 해서 그냥 밑으로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 이제 SK 하이닉스도 거기에 이제 휩쓸려 같이 하락을 했는데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볼 때는 뭐 코스피 지수하고 이제 같이 연관해서 그렇죠. 봐야 되는 게 네. 맞아요. 근데 이게 급락을 하면서 이제 매물이 좀 공백 상태가 생겼거든요. 네. 최근에 급락 이후에 거의 한 달 동안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 횡보하는 중에 외국인이 거의 지금 한 500만 주 정도 매수를 지금 계속적으로 네. 하고 있어요. 빠질 때도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 지금 오르지 않고 횡보하고 더 이상 안 빠질 때도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한다는 것은 지금 급락을 하면서 공백 상태를 메꿀 수 있는 하나의 수급처가 생겼다 이런 쪽을 해석한다라면 가능성을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IT 쪽 반도체 쪽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하이닉스가 빠진 거의 이면에는 이제 D램 가격, 낸드 플래시 가격의 하락이거든요. 하이닉스가 D램 쪽의 글로벌 포지션이 한 30% 정도 가까이 돼 28.4%인가 되고 네. 랜드 프레시가 11.3% 되는데 이쪽 가격이 거의 그 최근에 한 달 동안 거의 한 10% 이상 평균 한 12% 정도 빠진 걸로 지금 나오고 네,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 쪽에서 영향을 외국인들이 먼저 선매도한 쪽이 아닌가 일단 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계속 지금 프레시 가격이 뭐 PC 관련 그 이제 반도체가 재고 상태가 좀 충분하다 뭐 여러 가지 얘기 나면서 이제 그 이제 램 가격이 좀 하락을 했는데 계속 빠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반등 부분을 충분히 봐야 된다는 쪽에서 기대를 해봄직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거의 5조를 나타냈고 올해 1분기, 2분기 합쳐서 4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3분기에 지금 4조까지 이상하는데 조금 빠질 거는 같아요. 그렇다면 올해 영업이익 온기로 따진다면은 작년 대비해서 거의 한 2배 이상, 10조 이상, 12조까지 이상하기 때문에 실적에는 아무리 이런 거든 D램이나 랜드프시 가격이 빠지더라도 실적은 충분히 나올 여지가 있다라는 쪽에서 기대를 좀 해보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 가격대 제가 보기엔 큰 무리 없어 보인다. 현 가격대에서는 현 가격대부터 10만 원까지는 10만 원 빠지면 적절한 매수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10만 원까지는 일단은 여기서 급등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서히 매수를 해보자라는 쪽이고 목표가는 공백이 이제 그 매물 공백 상태 매물이 이제 시작된 한 12만 원까지는 만약 오른다면 빠르게 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손절가는 전저점 이탈하는 98,000원 제시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기관 수급 상위 종목 정리해 드립니다. 한별 캐스터 고. 네, 기관의 수급 상위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볼 종목은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장 미국 FOMC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삼성전자를 향한 관심은 아직은 식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달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업황 전망 대비 주가 저평가 인식이 강한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강한 매수 행렬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10일까지 삼성전자를 3,309억 원가량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종목 중에 가장 많이 매수한 건데요. 8월과는 전혀 다른 포지션을 취하고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 수출이 4개월 연속 100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죠. 최근 주요 수요가 지속될 것을 감안한다면 반도체 시장의 피크아웃 우려는 조금 이른 것이다라는 건데요. 다소 완화되고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DB금융투자는 D램 가격이 다시 빠르게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면서 지금이 반도체 업종을 저점 매수할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견조한 움직임 이어가면서 지수를 버텨내주고 있습니다. 1% 넘는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요. 76,200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기관이 연일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크래프톤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래프톤은 연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죠. 신작 출시를 앞두고 있기도 한데요. 다음 달 5일 실시간 전략 게임 캐슬크래프트를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캐슬크래프트는 지난달 사전 예약을 시작한 후에 한 달 만에 100만 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전거래 1개월 의무 보호 확약 물량이 시장에 출회가 되면서 크래프톤은요, 오늘 좀
급락한 채 마감을 했었습니다. 시장에 풀린 기관의 주식수는 16%가 넘었습니다. 전체 기관의 배정 물량 중에 16.9%가량이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1개월 물량이 풀리게 되면 다음 3개월과 6개월 물량이 남아있기 때문에 오버행 이슈가 불거졌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좀 우려가 과도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크래프톤의 공모가보다 현재 주가가 낮기 때문입니다. 크래프톤의 공모가는요 49만 8천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 45만 1,500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네요.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겠습니다. 네, 또 하나의 특징이 석유화학 업종들인데 SK 케미칼이라든지 케미칼 쪽 회사들 오늘 급등 상황도 좀 보여지고 또 이 안에서도 또 SKC 같은 종목은 2차 전지하고도 같이 또 상승 관련주로도 이렇게 또 엮여 있네요. 네, 화학도 좋고 지금 2차 전지가 지금 테마하다 보니까 그렇죠. 이쪽에 좀 얽혀 있다 보니까 네, 또 네. 시세를 내는데 네. 역사상 가장 높은 가격에 SKC가 이렇게까지 올라가겠다라고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현재 가격대는 진짜 이 회사가 보지 못했던 가격대 오늘 장중에 고점을 찍고 좀 내려오기 꼬리 달고 있는데 이 상태라면은 계속 가는 데는 큰 의문은 없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일시적으로 조정은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오늘 거래량 보고 꼬리 단 거 보면은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겠다. 글쎄요 만만치 않겠다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네. 상승에는 문제가 없어도 여기서 일시적으로 조정은 좀 받고 올라가겠다는 생각인데 지금 외국인 기관, 이게 기관 종목이기 때문에 네. 기관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또 매수를 하면서 연속 7일째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매수량이 생각보다 크지는 않은데 맞아요. 지금 어떤 그 수급이 몰리면서 조금만 도와주니까 주가가 아주 급등하는 양상. 그리고 좀 빠지려고 하면 기관이 받쳐주면서 또 매수를 해주니까 네. 시세가 아주 계속 올라가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주가는 거의 기관 외국인 매수와 정비례 상태로 움직인다 이렇게 얘기해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네. 동박 관련 2차 전지 동박 관련주 맞아요. 동박 관련주 최근에 이제 움직였거든요. 네. 그래서 수요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고 또 증설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 공급이 내년까지도 실적으로 이어지는 쪽으로 계속 본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좀 갖고 있다 생각이 되는데 작년에 영업이익이 1,900억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1분기에 800억, 2분기에 1,300억. 두 분기 만에 작년 영업이익을 올라쓴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는 그거와 거의 연관돼서 오른다 생각이 들고 올해 영업이익은 거의 온기로 따지면 한 4,500억 정도라면은 작년에 대해 2배, 2.5배까지도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현재 9월달 가는데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 선반영 측면에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데 최근에 애널리스트 보고서 나온 게 지금 25만 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가능성은 아직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오늘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종 시 한 17만 원 정도의 매수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한 23만 원 현재가 대비해서 한 30% 정도 높인 가격 부분이고요. 손절가는 빠르게 60동 평균선 근처 내려오는 16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참고하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개인 수급 상위 종목 정리해드립니다. 한별캐스터 고. 네, 개인의 수급 상위 종목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체크해볼 종목은요. 카카오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그룹의 상장사들이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5%가량 밀리면서 12만 원 선까지 위협을 받는 모습도 연출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시장 속에서도 개인은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카카오 그룹의 시가총액은요. 91조 8천억 원가량으로 단 한 거래일 만에 4조 8천억 원이 증발했습니다. 카카오그룹은 빅테크 규제 우려와 이딴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연일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독점 이슈를 본격적으로 공론화하면서 카카오와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이 오늘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악재가 더 덧쳤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에 대해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회장이 사실상 카카오의 지주회사로 평가받고 있는 K큐브 홀딩스의 관련 자료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카카오 이딴 악재로 오늘도 급락세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꼬리 살짝 달면서 오후장에는 낙폭을 조금 축소한 모습인데요. 그래도 현재 구간 4% 가까운 하락세 연출되고 있고요. 전거래보다 5천 원가량 빠지면서 12만 5천 원에 거래가 체결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매수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저희 오늘 기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모비스는요, 수소 사회로 성큼성큼 다가가고 있는데요. 이 국내에서는 지난주 한국판 수소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국내 대기업 10곳이 참여를 했는데 기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락을 계속해서 연출하고 있고요. 현재 0.4%가량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거래보다 400원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82,900원에 현재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스튜디오에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정부에서요. 지금 빅테크의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단단히 벼른 것 같아요.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어떻습니까? 카카오 참 다 좋을 것만 같을 줄 알았던 카카오가 네. 너무 방대하게 크다 보니까 역풍을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마 좀 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아마 네. 지금 이제 카카오페이 상장 얘기가 이제 계속 얼마 전까지 나왔는데 좀 쑥 들어갔죠. 네, 네. 아마 그 시기도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진짜 뭔가 쉽게 말하면은 금산불린이 모든 골목 사건이 다 피해갔던 카카오가 끝내는 걸려들었다라는 쪽에서 생각한다면은 맞습니다. 아마 주가에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조금 좀 쉬었다 가는 게 어떨까 하지만 뭐 이게 어차피 지금 뭐 대국민 뭐 어떤 그 뭐랄까요 그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메시지가 카카오고 그렇죠. 일본 네. 같은 경우는 라인인데 네이버 네, 쪽이죠. 네. 그래서 그런 쪽이기 때문에 어차피 그게 뭐 그쪽의 확장성은 현재로서는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다지만 적당히 하고 이제 좀 쉬어가면서 해야 되지 네.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관심을 갖는데 오늘 좀 기아를 좀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기아 최근에 뭐 주가는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기아가 이제 최근에 이렇게 작년에 로고를 좀 바꿨죠. 상당히 맞아요. 전 로고 바꾼 게 상당히 좀 멋있게 나왔다. 호불호는 갈리긴 저도 해요. 개인적으로 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네. 로고를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멋있게 좀 아주 좀 이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네, 이게 네. 과거에 뭐 아세아 자동차, 기아 자동차에서 이제 현대그룹 오면서 기아로 이제 바꿨는데 네. KN이라는 이제 로고를 만들었죠. 맞아요. 근데 그게 N이 아닌 거 그러니까요. 아시죠? 그래서 네, 네. 기아 KIA를 형상화시켰고 이제 KN으로 만들었는데 네. 상당히 미려하게 잘 만들었는데 그만큼 실적도 상당히 좋아지고 맞습니다. 외국인 상당히 선호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제 개인 종목이죠. 그래서 어제 개인이 150만 주를 매수했는데 주가는 4% 급락을 했어요. 철저하게 기아, 현대, 뭐 삼성전자 대형주들은요. 개인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외국인 매수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관이 도와주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적으로 외국인 매수에 딸려서 주가는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지금 8월 19일 단기 바닥 이후에 외국인이 거의 지금 350만 주를 계속적으로 담고 있어요.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빠진 이후에 계속 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오늘도 거의 한 20만 주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8월 그 중순경에 살 때부터 주가는 다시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보면은 이거는 철저하게 진짜 외국인 매수와 커플링돼서 움직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고 이게 기아를 볼 때 항상 우리가 현대차하고 이제 비교를 조금 해보는데. 그렇죠. 기아차가 지금 현재 시총이 33조 정도 될 거예요. 네. 현대차가 44조예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실제로 시총을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 실적 예상 실적만 보더라도 기아가 영업이익이 거의 한 5조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현대차가 7조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시총이나 영업 실적이나 보면은 평균적으로 한 40% 이상 높은 쪽으로 현대가 좀 나올 것 같은데 주가를 보면 달라요. 주가는 기아가 이제 8만 3천 원에 근접하고 있고요. 그렇죠. 현대는 지금 20만 원이 넘었거든요. 거의 한 2.5배 수준이에요. 그렇다면은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 단순하게 판단하면 실적이나 시총이나 비교했을 때 현재 주가가 상대적으로 현대자동차보다는 좀 낮은 거 아닌가라는 단순적인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만약에 상승할 때 열려 있는 쪽은 현대보다는 기아가 좀 빠를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둘 중에 고른다면 한번 파악하고 고르면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한번 관심을 보는데 아무래도 워낙
좀 지지부진한 종목이니까 적극적으로 매매하기보다는 빠질 때마다 포트폴리오에 담는 그리고 좀 중장기적으로 길게 보는 그런 측면에서 매매가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가 매매 이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보고요. 일단 전고점 넘어가는 한 95,000원까지를 1차 목표가로 잡으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고 짧게 그 손절가는 직전 저점 이탈하는 79,000원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인석익 고문께서 SK하이닉스 또 SKC 기아까지 매매 전략 알려주셨는데요. 좀 참고하셔서 좀 더 풍성한 추석 보낼 수 있도록 머니 확보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분석과 전망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장윤혜 캐스터 이번 한 주도 좀 수고하셔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추석 앞두고 우리 힘내야죠. 알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자, 코스피가 그래도 상승 반전한 모습인데 양시장 현재 지수 수급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화이팅 에너지를 받아서 또 시황센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부터 좀 점검해 볼까요? 부진한 고용지표, 연은 또 총재의 연내 테이퍼링 지지 발언으로 인해서 하락장에 불을 지핀 모습이었습니다. 속하게도 월요일 오후 시장 역시도 양시장이 좀 빠지는 움직임들 나타납니다. 유가증권 시장 흐름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좀 오가는 움직임 속에서 보합권 내에서 움직임 나타나네요. 3,120선 중반, 초반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 나타납니다. 수급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FOMC 앞두고 좀 관망세가 짙어지는데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개인이 3천억 원가량 매도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에서는 쌍끌이 매수세가 집계됩니다. 흐름 코스닥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장중에 저점을 딛고 축소하는 모습, 또 지금 보면 하락폭이 축소되는 움직임 나타나는데요. 1% 약세 움직임 나타내면서 125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가 나타납니다. 기관에서 2,400억 원가량, 외국인은 900억 원가량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와 코스닥은 혼조세로 좀 멀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도 단연 특징을 보니까 2차 전지 시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양시장에서 지금 수급 상위 종목들 좀 살펴볼까요? 특징은 없죠? 네. 맞습니다. 2차 전지 특징주를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분위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관련주들 친환경 테마, 애플카, 전기차 이슈 등 호재가 겹도로 좀 겹치게 되면서 주가도 급등합니다. 특히나 소재주들의 흐름단이 좋은데요. 투자나 수주 확대, 실적 가시성이 지금 나타나는 움직임이죠. 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 안착했고요. KEC 역시도 8% 강세, 코스모화학과, 첨보, 일진 머티리얼즈 모두 다 양분권 플레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선, 알미늄, 쌍용차 인수 1순위 후보 소식으로 인해서 들썩들썩합니다. 후발주자 쌍용차 모멘텀으로 인해서 좀 강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과연 좀 실적까지도 이어질 수는 있을까요? 알루미늄 자체 공급 시너지 효과 주목이 되게 되면서 오늘 9%대 강세 움직임 나타내면서 4,120원 선에 등락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 어떤 종목에 주목했는지 전문가분들 간판주 걸어놨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장 간판주로 이어가겠습니다. 스탁솔루션의 이수리 전문가,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이수리 전문가, 오늘장 간판주로 걸어놓은 종목 전략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이고요. 이 종목 대부분 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2분기 그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실적이 좀 굉장히 좋았던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철강 시장에 대한 어떠한 그 호조로 인해서 또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증가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수익성이 굉장히 좀 대폭 개선이 좀 된 부분입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상반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좀 끌고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그간 부진했던 어떤 그 미얀마 가스전의 실적 개선이 하반기 때부터는 이제 점진적으로 좀 개선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 가스전은 하반기 투자비 회수 비율 증가와 더불어서 일단 유가에 후행한 어떤 판매 가격 상승 등으로 이제 올 상반기보다 훨씬 더 크게 수익성이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을 해볼 것은 바로 이제 신규 사업에 대한 어떤 전망성입니다. 그래서 친환경 시장 성장에 따라서 이제 신규 사업도 당연히 좀 빛을 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최근 이제 자동차 부품 소재를 중심으로 이제 신규 사업 영위에 나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부품 사업의 경우에는 이제 친환경 시장 성장과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자동차 부품 수요 급증은 당연히 뭐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실적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우상향 한번 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폭 좀 반등이 나온 상태로 지금 저가에서 하기도 굉장히 좀 좋은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또 고점 대비 거의 20% 이상 빠진 자리로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시면 좀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정고점까지 부근까지 좀 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수리 전문가께서는 오늘장 간판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에코프로비엠까지 사실 주목하셨는데 정태근 팀장께서 LNF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시겠지만 오늘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말씀드리려고 하는 LNF 같은 경우에도 한 16% 강세고요. 그 외에도 코스모학이 6%, 첨보가 6%,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같이 전반적으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세가 과연 지속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어쨌든 단기적인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다는 부분은 좀 걱정이 됩니다. 물론 좋은 내용들이 많다는 것들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부분은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지금 전반적으로 완성차 업체도 그렇고 2차 전지를 비롯한 전기차 업체들 같은 경우도 생산량을 앞으로 계속해서 늘려갈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2차 전지 수요는 당연히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양극재, 음극재, 양극박 그리고 전해질, 동박까지 전반적으로 2차 전지 소재에 대한 어떤 수요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증설에 나선 기업들 중심에서 계속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LNF의 강세는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강세의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양극재 수요에 대한 어떤 증가, 기대감들이 전반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양극재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에코프로비엠뿐만 아니라 LNF 같은 기업들도 당연히 수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LNF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향 NC의 매출이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은 잘 아시겠지만 2030년까지 500기가와트까지 생산량을 또 늘린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생산량을 늘리게 되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또 양극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LNF의 어떤 주가도 상승을 하다 보니까 또 LNF의 주가를 가지고 있는 LNF의 모회사인 또 세누익스의 지분 가치도 증가를 하게 되면서 상대적인 어떤 수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2차 전지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그로 인한 어떤 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에코프로비엠도 그렇고요. LNF도 그렇고 2차 전지 성장주들의 시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특히나 LNF 같은 경우에는 오늘 16% 이상 급등한 상황이고요. 또 같이 지금 종목을 주목해 주셨던 SK가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늘 LPG 액화 석유가스 관련 업종들도 좀 상승을 켜고 있는데 그 안에서 SK가스는 5%대 상승하면서 지금 16만 1,000원 선에 지금 종가 형성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정리해드렸고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나요? 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애매하네요.
네, 오늘은 시간 잘 못 맞췄네요. 내일 좀 더 잘 맞춰볼 수도 있고 하고요. 9월 13일 또다시 시작된 한 주의 첫 장 월요일 주시장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양시장 오늘 마감 종가부터 우리 윤양 캐스터가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9월 13일 월요일 시장이 마감을 했습니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에 대한 이야기, 미국 주식시장 과열됐다라면서 올 가을의 하락세를 전망했는데요. 우리 시장도 미국의 영향과 더불어 또 추석이라는 명절을 앞두고 있죠. 따라서 좀 관망세가 짙어진 분위기였습니다. 유가증권 시장 그 흐름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가 시장에서 단연 돋보인 주가 플라이를 보인 가운데 오늘 코스피는 상승 전환에 다행히 성공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3,117에서 출발을 했고요.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장중의 움직임을 나타냈는데요. 오늘은 3,127선에 안착하며 거래 마칩니다. 수급 상황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들이 강하게 러브콜을 보내면서 오늘 주가 상승에 좀 도움을 준 모습이죠. 기관에서 지금 1,900억 원가량 매수세, 외국인은 1,189억 원가량, 개인 반면에 좀 3,000억 원가량 매도하는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흐름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로 인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코스닥의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1,036선에서 출발했고요. 장중에는 1,023선까지 저점을 낮췄습니다. 다영 1%대 살짝은 좀 하락속을 면하는 모습 나타냈지만 역시나 1% 약세 움직임 나타내면서 1,026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수급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외국인들 오늘 판타지어 자연과 환경, 옴니 시스템 등을 매도한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기관 안에서 좀 어떤 종목들을 매도했는가 살펴보니까 파인테크닉스, KH바텍 등을 매도했습니다. 네, 양시장에서 상승률과 하락률 컸던 종목들 좀 짚어볼까요? 네, 살펴보겠습니다. 한라건설이요,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총 3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가도 좀 반응하는 움직임이죠. 한라홀딩스 2%, 한라는 22%대 급등세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한세실업 같은 경우 의류 OEM주 상승입니다. 실적 개선, 과도한 조정이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발로 봐야 될까요? 한세실업은 7% 강세 움직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하위권에 있는 종목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오롱의 인버사, 미 임상 재개 기대감 커질 것이다. 증권사에서는 자회사 코오롱 티슈진 주가의 업사이드 요인 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또 이야기들을 내비쳤지만요. 주가에는 반응이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코오롱 8%, 우선주도 모두 다 8%, 9%대까지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합니다. 자, 코스닥의 상위 종목들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3BNT, HLB그룹 인수 소식으로 인해서 장중에 상한가 간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고요. 게임주 안에서는 모멘텀 보유 종목 위주로 좀 반등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데브시스터즈, 액션스퀘어 모두 각각 보시면 가격 제한폭 높게 올랐고요. 액션스퀘어는 4%대 강세 움직임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하위권 종목들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폴더블폰 관련주들의 급락, 아이폰 13 출시 임박 소식으로 인해서 차익 실현 매물 출회로 좀 해석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파인테크닉스 11%, KH바텍 10%대까지 깊게 밀리면서 거래 마칩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기관의 좀 매수세가 좀 더 들어오면서 그래도 오늘장 코스피의 그래도 상승 마감에서 안심이 됩니다. 자, 내일장 시초가는 어떤 종목 공략해 보면 좋을지 내일장 간판주로 이어가겠습니다. 윤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성두. 상투. 네, 종종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좀 더 많이 나올 때가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럴 때마다 TV에 좀 더 많이 나오네 이게 좋아할 텐데 악용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시간 못 맞춘 거 맞습니다. 자, 내일장 간판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스탁솔루션의 이수일리 전문가님, 네, 내일장 간판주 어떤 종목으로 좀 우리 전략 좀 잡아볼까요? 네, 신세계 일단 보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이제 그 소비 관련 섹터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사실 현재 시장 상황이
시장에 뭐 위드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뭐 코로나를 물리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공존하면서 좀 살아나갈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는 시대가 좀 조금씩 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바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봤더니 바로 이제 소비 섹터인 컨택트 관련주들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에 이런 컨택트 관련주들이 이제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좀 높아지면서 조금 나아지나 싶더니 다시 한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출현이 되면서 굉장히 좀 내리막길을 많이 좀 걸었었던 모습입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또 재편하고 있는 상태고요. 당장 내달인 이제 10월 달쯤에는 이제 일상을 회복하는 또 방역 체계로 전환할 것이라고 또 이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컨택트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왜 신세계냐면 이제 첫 번째는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제 확산 상태를 그동안 좀 유지를 해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화점 매출에는 사실상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부터 8월간 이 소비자 심리지수 역시 기준선이 이제 100인데 100 이상을 지금 웃돌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또 나날이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고 있음에 따라서 이전보다는 조금 확산 개념에 조금은 안전 불감증이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오히려 백화점 매출은 작년보다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실적 개선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신세계는 이제 인천공항에서 면세점 면적이 굉장히 좀 가장 크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해외여행 수요가 조금 회복될 경우에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델타 변이에 따른 현재 과매도 현상에 따라서 지금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좀 봐도 좀 좋으실 것 같고요. 또 차트를 보시게 되시면은 이제 델타 변이 재확산에 따라서 지금 고점 대비 거의 한 20% 가까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지금 반등이 점점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서 이 경기 회복 시에는 추가적으로 전고점 부근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32만 5천 원, 전고점 부근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24만 5천 원 이하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세계 좀 주목해 주셨고 내일장 한번 우리가 시초가를 공략해 볼 종목으로 지켜보시죠. 자, 우리 정정희 팀장께서는 원격 진료 관련주 지난주 왜 이렇게 올랐죠? 네, 지난주 일단은 뭐 그래요 그런 건 아니어도 어찌 보면 위드 코로나라는 코로나? 같은 맥락인데 위드 코로나가 아닌데 지금 상황이 그렇죠? 네. 그렇죠. 위드 코로나를 바라는 사람이 아무 많을 겁니다. 저조차도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위드 코로나로 각인했던 첫 일환으로 이 원격 진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난주 15%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네. 일단은 정부가 그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위해서 새로운 방역 체계 전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어떤 계획에 대해서 지난주 금요일 발표를 하다 보니까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소아 확진자라든지 그리고 소아 보호가 필요한 대상들 확진자 중에서 소아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한 3천 명 가량 이제 재택 치료를 하고 있는데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의 어떤 성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경증이라든 그 확진이 된다고 하더라도 뭐 소위 경증으로 끝난다든지 무증상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자가격리가 끝나고 나서 완치가 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까지 격리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격리시설이 상당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중증 환자가 또 못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해소하기 위해서 원격 진료를 이제 속도 좀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원격 진료에 대한 얘기는 작년 3월 달에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올해 7월 달에도 나왔었고 지금 지난주 금요일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어찌 보면 할 것이다 여기에 좀 그치다 보니까 상승세가 나왔다가 단기간에 끝나버리는 현상이 있었는데 네. 이제는 어쨌든 본격적으로 추진을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테마 같은 경우는 단기 변동성이 있었다가 또 식어버린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 다시 한번 이제 또 이 시세가 난다라는 건 그만큼 단기간 기대감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실행 가능성, 그러니까 단기 기대감에서 실행 가능성으로 좀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으로 인한 실행 가능성에 의한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전고점 돌파가 이루어졌다는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성정보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종속 회사인 하이케어넷을 통해서 헬스케어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SP 서비스라든지 원격 진료 사업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묶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인성정보 외에도 비트컴퓨터, 라이프 시멘틱스 같은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한번 추후에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결국 결론 뭐 신세가 마찬가지로 위드 코로나 기대주라고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전고점 돌파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요 7월 달 날짜를 보시게 되면 7월 9일 날 대량 거래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상승이 나는데 이때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원격 진료된 얘기가 나왔던 시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원격 진료된 기대감이 식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난주 금요일 날 다시 3,400원을 돌파시키면서 새로운 시세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지켜보시면 다시 한번 순환매 관점에서 새로운 시세가 나올 가능성 한번 지켜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그 현재가 대비해서 한 20% 정도 잡았습니다. 목표가를 4,250원 그리고 손절가는 너무나 당연하겠지만은 이제 전고점 부근인 3,400원에 한번 설정을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실적은 사실 올해 2분기까지 그렇게 좋진 않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후 하반기에는 실적 네.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한가요? 말씀하신 게 당장에- 테마 나온 얘기가 네. 좀 걸려서. 그렇죠. 네. 이게 테마주라는 게 아시겠지만 그 가장 좋은 예가 대선 테마잖아요. 네. 실체 없이 갔다가 실체 없이 네, 식어버리는 네.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상당히 이런 종목들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기대감을 해서 식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기대감에서 실행 가능성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실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적 부분들도 뭐 대박 실적은 솔직히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네. 그러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은 그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점 듣고 싶었어요. 대박 나진 않을 상황이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때 실적이 조금 흑자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 기대를 하신다면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분석과 전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시장이라는 게 참 예측 불허입니다. 뭐 추석 앞두고 뭐 관망세 또 박스권 횡보 얘기도 했지만 지수가 또 이렇게 또 코스피 같은 경우 상승 관전을 했네요. 자,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의 이권희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종목 후방주의 진행할 건데요. 오늘 시장 보시면서 그렇죠. 좀 뭐 예측 불허가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오늘은 좀 선방한 시장이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고요. 선방할 줄 몰랐어요. 예, 아침에 좀 안 좋았다가 오히려 외국인들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사주면서 오히려 플러스 기관들까지 이제 보호장 들어서 매수세로 전환되면서 사실은 오늘은 개인야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좀 코스피 플러스에 좀 의미 있게 좀 도움을 준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코스닥은 여전히 이제 개인들 위주로 가고 있고 네.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후방 주의할 종목으로 세경 하이테크 보고 계시네요. 네. 네. 일단 뭐 많이들 관심이 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고요. 일단 세경 하이테크 다들 아시다시피 뭐 파인테크닉스, KH 바텍과 더불어서 이제 사실 뭐 폴더블 폰 관련된 주식으로 좀 굉장히 좀 인기를 끌었던 종목이고 월 초에 워낙 또 화려하게 움직였다가 또 급격하게 지금 지난주부터 빠지고 있는데 여전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좀 급등을 한 것 같고요. 네. 예, 지나치게 급등한 다음에 가격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 폴더블 폰 흥행이 나름대로 예상보다는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아마 3분기 실적에 이제 온전히 다 반영이 될 텐데 세경 하이테크 같은 경우 거의 독점적으로 그 보호 필름 관련된 것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 중국 업체들도 이제 폴더블 폰을 하반기에 내놓는다라고 하니까 연말쯤에 그러면 이런 것들까지 같이 만약에 탄력을 받고 부품이 수출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뭐 하반기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단기 이제 이슈로 이제 예상보다 많은 판매량 이런 예약 수요가 나오면서 좀 올랐던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가격 실현이 좀 일부 이제 차익 실현이 좀 매물이 나오면서 가격 조정을 잘 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한 2만 뭐 지금 21선 부딪히고 잘 올라왔는데 21선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반등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의 기대감은 여전히 좀 남아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뭐 단기 급등에 따른 뭐 단기 급락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올라간 거에 한 절반 정도를 되돌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부터 또 다시 좀 횡보하다가 뭐 갈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폴더블 폰 관련주에 앞으로의 조금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면서 세경 하이테크는 뭐 주의할 정도는 아니다. 안전하게 보시는 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좀 최근에 또 한 가지가 비철금속 쪽에 알루미늄 관련주들 상승이 좋았어요. 사마알루미늄 좀 살펴볼까요, 우리? 네. 그 사마알루미늄도 보면 요즘에 관심이 많았죠. 이제 지난주에 뭐 거의 급등을 했다가 또 이제 지난주 말부터 좀 빠지기 시작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2천억이 안 되는 가격에 시총 2천억이 안 되는 종목이 2차 전지와 관련됐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굉장히 급격하게 좀 관심을 받고 올라갔던 네. 부분이 있고요. 뭐 교보증권에서 좀 자세한 리포트가 또 나오면서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이 폭발적인 관심을 좀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워낙 다른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안 오른 종목을 찾다 보니까 굉장히 좀 강한 반응을 보였고 그 와중에 알루미늄 가격도 원자재 가격도 좀 올라가면서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로 이제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은 좀 지속될 걸로 보고 있고요. 네.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붙느냐에 따라서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사실은 PER을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또 시총을 정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 종목을 매매를 해봤지만 사실은 한 4천억이 넘어가면 사실 좀 고평가다 아직은 이렇게 봤던 부분이 있었는데 네. 여전히 그 부분에서 좀 돌아섰던 부분인 것 같고요.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조정으로 보이고 결국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한 3만 원까지는 하방을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3만 원 부근부터는 다시 재매수의 관점으로 보셔도 뭐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이렇게 이제 급히 올랐다가 급히 빠지는 종목들을 보면 좀 옆으로 횡보하는 시간을 좀 갖는 게 보통이기 때문에 아니면 박스권을 좀 만들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급하게 사시는 것보다는 좀 관찰하시다가 뭐 들고 계신 분들은 굳이 손절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예 그렇게 해서 한 3만 원 초반대까지는 좀 열어놓고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도 역시 주의할 종목은 아니고 안전한 종목, 사마알루미늄 이렇게 보셨는데요. 사실 오늘은 2차 전지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소재단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마알루미늄이 오늘 이렇게 또 빠진 걸 보면 단순히 어떤 조정 측면으로 봐야 되는 측면인가요?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워낙 이제 확장이 되면서 사실은 그 안에서 되게 순환매가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촉발했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에코프로비엠이라는 양극재라든지 그렇죠. 뭐 음극재 대표적인 뭐 대주전자나 첨보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면서 사실은 뭐 동박까지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동박 관련 주식이 가장 좋았습니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라든지 SKC, 뭐 솔루스 첨단 소재가 좋았고 그 외에 이제 다른 종목들은 좀 쉬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상승하다가 조금 좀 상승 추세가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전히 이제 이쪽은 시장이 커진다는 거를 뭐 사실 에코프로비엠이 보여줬기 때문에 관련돼서 그러면 추후에 뭐 관련 소재단들에 대한 수주도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시장에서 사실은 좀 쏠림 현상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 아직은 근데 세트 업체보다는 소재 업체가 좋은 이유는 여전히 이제 세트 업체들은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가 있었고 네. 뭐 또 덩치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거고 소재 업체들은 결국에는 이제 글로벌로의 확장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더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올라오고 더 주목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주에 이제 우리는 추석 앞두고 있지만 미국 이제 뭐 8월 소비자 물가라든지 뭐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좀 해외 시장은 우리가 어떻게 좀 지켜보면서 우리 시장까지 대응을 해볼까요?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미국에서 어떻게 되느냐인데 사실은 유럽은 사실상 테이퍼링 비슷한 거를 선언을 했는데 네. 오히려 이제 미국이 언제 할 거냐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좀 많은 상황이고요. 그럼 결국에 이제 8월 고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럼 9월에도 안 좋을 거냐? 근데 여전히 또 고용뿐만 아니라 물가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되면 물가 때문에 테이퍼링을 11월부터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또 다시 부각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이제 9월 FOMC에서 뭔가를 결정할 거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생각보다 또 다시 많아졌습니다. 며칠 사이에. 근데 이제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거는 뭐 그닥 다 알고 있는 악재이기 때문에 뭐 11월에 한다고 한들 뭐 그닥 큰 충격은 주지 않을 걸로 보고 있고 그렇죠. 예, 오히려 이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번 주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내에도 이 FOMC 일정이랑 뭐 추석 연휴가 비슷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따른 관망세가 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고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뭐 강보합 약보합권의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 흐름을 좀 보이지 않겠나 FOMC 전까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약보합으로 보시니까 우리 코스피도 조금 빠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코스피도 3,100 초반까지는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100에서 뭐 3,200, 3,150 사이 정도를 이번 주는 좀 왔다 갔다 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종목 후방주의 메리츠증권의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시장의 중심 이슈들 그리고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 점검해봤습니다. 내일도 오늘보다 나은 수익률 기대하면서 내일 오후 2시입니다. 빅머니 일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